오늘 그러면 말씀하시고 싶은 강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라. 그리고 일단 원했으면 남 탓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다른 것을 갖게 만들지 말자.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도 떨리는 거 없이 그냥 뭐 말 잘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되게 떨리는 거예요. 되게 떨리는 거예요. 예. 일단은 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먼 헤이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근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누군가에게 강의나 강연을 할 만큼의 깊은 지식이나 내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연이란 이름 자체가 절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내 이야기와 내 이야기를 통한 공감 혹은 공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공감하고 공명하신 채 돌아가실 수 있다면 저는 맡은 바 소임 즉 출연료 값을 다 했다고 저는 아니 근데 출연료가 얼마인지 말씀을 안 하세요. 그저 그 맡은 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첫 문장 뭔지 기억하세요? 첫 문장 그거였어요. 스칼렛 오하라는 그다지 예쁜 편은 아니었다. 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비비안이는 엄청 예쁘죠. 너무 예쁜데 첫 문장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그 다음 시작합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별로 뛰어난 미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매력을 10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향해 돌진할 줄 알았어요. 그녀는 늘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침이 없었고 자신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당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요, 저라고 할게요. 저는 저의 욕망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했는가를 뒤돌아볼 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 욕망은 다소 탐욕과 동의어처럼 쓰였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면서 멀리 산에서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양반스러운 것.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상스러운 것. 저도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제 욕망이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이었을까를 볼 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표현 욕구였습니다. 늘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뭔가 내가 느낀 거. 저는 그 감수성도 예민했거든요. 느낀 거. 또 머리도 좋았거든요. 아는 것. 공유하고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늘 이해라고 보다가는 왜를 여쭸어요. 내가 이해를 해서 내 몸으로 습득하면 그 다음엔 표현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런 자기 표현 욕구와 저는 늘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걸어온 삶은 어떠했느냐? 너무도 철저한 주류의 삶이었어요. 일단 보세요. 저는 딸 넷 중에 셋째입니다. 저는 여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외고 중에서도 유일한 여자 외고라는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에서도 불어교육과인데 정원 15명 중에 13명이 여자였어요. 철저히 주류의 삶을 걸어옴과 동시에 늘 여자들과 둘러싸이는 삶이었어요. 여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인정하실 거예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튀는 걸 더 용납 못해요. 인정하시죠? 다른 거 용납 못해요. 쟤 왜 저래? 하면서 뒷담화가 시작돼요. 바로 일단 첫째, 엘리트는 튀면 안 됩니다. 엘리트들의 특징은 뭐예요? 공부만 잘해야 돼요. 얌전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며. 둘째, 안 그래도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는데 자기 표현까지 해봐요. 그것은 자칫 자만과 오만의 상징으로 보여지기 십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잘난 척하네. 지 공부 잘한다고. 그 다음엔 법조인이 됐잖아요. 법조인의 세계는 더해요. 영어로 너드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차분한 사람들이에요. 이 서초동에 있는 법원 삼거리에 있는 카페에 가잖아요. 딱 일반인들과 법조인들 차이가 느껴져요. 법조인들은 들어오는 순간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학자를 넘어서 거의 뭐 선비 분위기가 난다. 이런 판사님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뭔가 기골도 이렇게 약하고 딱 보면 운동 안 하게 생겼고 얼굴 하얘갖고는 선비 느낌이 난다. 이런 판사님이에요. 그 와중에 좀 서글서글하고 누군가와 같이 온다. 이런 변호사예요.
그 와중에 약간 좀 힘 좀 쓸 것 같고 이렇게 어깨 힘 들어가고 깡패 같다 이런 검사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늘 제 욕망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늘 감추려고 들었어요. 난 욕망이 없는 양. 난 양반스러워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욕망이 없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제 욕망은 오히려 계속해서 정교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서 전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잖아요. 시골에서 학교를 나오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가 다 해야 돼요. 글짓기 대회도 나가야 되고 영어 연극 대회도 나가야 되고 웅변 대회도 나가야 되고 뭔지 아시죠? 다 나가야 돼요. 무대에 서야 돼요. 무대에 선다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내 욕망이 오히려 갈고 닦아지고 정교해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늘 괴로움이었고 사람들한테는 이질감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 욕망을 제가 언제쯤 깨달았느냐?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너는 욕망 있는 사람이야. 그 욕망 감추려 하지 말고 욕망대로 살아. 그 순간 전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남들 보기에 욕망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난 그 욕망을 감추는데 실패했구나. 나는 결국 내 욕망대로 살아온 거였구나. 그 욕망을 나는 항상 운이라고 포장했던 거구나.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원하지 않은 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어려운 수험생 생활을 겪지도 않았을 거고, 내가 원하지 않았다면 그 어려운 사법시험을 보면서 그 칙칙한 나무 한 그루 없는 신림구동에서 몇 년을 버티지도 않았을 거고, 결국 저는 제 욕망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왜 내 욕망을 직시하는데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건데 내가 그 열정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최근 들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칼렛 오하라가 다시금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 항상 자신의 욕망을 직시하고 그 욕망대로 가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 당당함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는 항상 자신의 욕망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로 아빠 어디가의 광팬입니다. 저는 오늘 김성주 씨가 MC라는 말 듣고 정말 기뻤어요. 김성주 씨에 대해서도 뭐 평소에 팬이지만 그 유명한 김민기 군의 아버지를 보겠구나. 김민기 군의 아버지를 보겠구나. 제 미국의 아버지. 진짜 좀 대세잖아요. 근데 전 그 중에서도 뭐 하나같이 다 예쁘지만 민국이가 정말 특별해 보여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큰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정확하게 인지해요. 그쵸? 내가 원하는 집이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인지해요. 네. 너무 정확해. 그리고 자신이 못하는 게 뭔지도 알아요. 형은 무서운 걸 참 무서워해. 그쵸? 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거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의 명언이잖아요. 형은 무서운 걸 참 무서워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가 없는데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없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지 아버지한테 가서, 그죠? 보셨죠? 지한의 집 앞에 텐트를 치기 위하여 아버지는 자존심 상해 그러지 마! 막 이러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제가 따님이 잠들 때까지 책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존심도 세우지 않아요. 아이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분명 크게 될 애구나. 잘 모셔야 됩니다. 아니, 저 오늘 제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뭐 삶이 또 꼭 그런 게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춘천 호수 위에 그 원터치 텐트 보셨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떡해 저거 바람 아무리 봐도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던 그 초라한 텐트, 그 영하 14도의 날씨에 그걸 보고 아이가 속상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아버지 품에 안겨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데 속상했지? 했더니 속상했어. 뭐가 속상해서? 샘나서 속상했어. 그럼 누구한테 화났어?
그 순간 아이가 말을 해요. 나한테. 저 그 순간 정말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요. 남탓 많이 했어요. 전 변호사 된 게 싫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닭장 같은 데 갇혀서 하루 종일 판례 검색하고 사건 기록 보고 법령 리서치하고 법률 의견서 쓰고 이걸 한 아침 8시, 9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주말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예요. 제일 괴로웠던 게 뭔지 알아요? 원래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도 들으면 지겨운데 저희가 듣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겠어요? 어떡해요? 예요. 저희한테 전화 오면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전화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늘 안 좋은 얘기와 아침부터 새벽까지 늘 일주일 내내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스칼렛 오하라는 어땠냐? 정말 격동의 세월이었잖아요. 스칼렛 오하라의 삶이 역사가 불어대는 바람 때문에 인생이 탈탈탈탈탈 털렸다가 사람도 잃었다가 농장도 잃었다가 역사와 함께 흐른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스칼렛 오하라는 단 한 번도 남 탓을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은 전쟁 중에 죽고 내 첫사랑은 내 친구랑 결혼하고 이 사람이 내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사랑에 빠진 남자는 결국은 날 차고 가버리고 한 번도 남 탓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늘 원하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자신이 선택했으니 문제가 되더라도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갔으면 그 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스칼렛처럼 그러질 못했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잠깐 코 좀 풀게요. 왜 이렇게 코가 막히죠? 저한테 잠깐 코 좀 풀게요. 왜 이렇게 코가 막히죠? 저한테 잠깐 코 좀 풀게요. 왜 이렇게 코가 막히죠? 코가 막혀갖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자신이 원하는 게 분명하면은 남 탓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 원하는 게 분명하되 원한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일리를 들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시다시피 신림동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어느 날 학생회에 커다란 대자보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여성 학생회에서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여학생에게 벤치에 누울 자유를 허하라 라는 제목 하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남자들이 여자가 벤치에 누우면 성적으로 쉽게 보는 시선 때문에 여자들이 쉽게 벤치에 누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쉽게 눕지 않느냐. 그런 모순적인 시선을 없애고 여자들로 하여금 벤치에 쉽게 누울 자유를 허하라. 라는 자부를 보고 전 진심으로 창피했어요. 누우면 되잖아요. 눕고 뭘 하려면 싸우면 되잖아요. 왜냐? 전 그전까지 쉽게 누웠어요. 졸리면 누워서 잤고 피곤하면 누워서 친구들 기다렸고 아무도 제게 뭘 하라는 사람 없었어요. 무엇을 할 때는 일단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시도하고 낯설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여자가 아무 데서나 안 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에 익숙하게 만들어야죠. 여자가 아무 데나 눕는 거 흔한 일이구나. 키가 큰 여자들 구부정해요. 맞추기 위해서. 가슴이 큰 여자들 구부려요. 가슴 작게 보이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당당히 걸으면 미란다 커처럼, 누군지 아시죠? 미란다 커처럼, 지젤 번천처럼 멋진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스스로 먼저 구부리냐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거는 어쩌면 하늘이 주신 정말 큰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내가 이거 하나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잘 유지하고 갔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도 그 복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고 계속 복으로 안고 가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 분명히 사회에 큰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장점은 장점대로, 강점은 강점대로 자신의 단점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70이 돼서야 드디어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강점을 더욱더 갈고 닦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여선 변호사였습니다.